서울의 아침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갈 때 김민지는 배낭을 싸는 것을 마쳤다. 35세의 생물학자인 그녀는 이미 서둘러 짐을 싸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전날 밤 받은 이메일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당신이 청송에 필요합니다. 맑은 물 보호구역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녀의 옛 스승인 박철수 교수로부터 왔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환경 보존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민지는 경상북도 청송의 중심부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인 맑은 물 보호구역을 잘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곳에서 박사 논문 연구를 수행했었다. 이 지역은 희귀종들의 서식지였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수층 중 하나였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그 지역에 대한 최근 뉴스를 다시 살펴보았다. 보호구역은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환경운동가들과 지역사회가 보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 지평 개발이라는 강력한 기업이 그 지역의 고급 관광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대구행 오복 7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라는 방송이 민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비행 중에 그녀는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보호구역에서의 시간에 대한 기억들이 플래시처럼 돌아왔다. 연구로 보낸 아침들, 새들의 노래, 흥분되는 발견들, 그리고 전구. 이정우는 그녀의 연구 파트너였고 그 이상이었다. 직업적 불화로 그들은 헤어졌다. 그는 이제 대기업들을 위한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민지는 그의 이름이 새 지평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들이 한때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을 지지할 수 있을까? 대구에서 지프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이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25세의 젊은 환경운동가로 민지는 그녀를 화상통화로만 알고 있었다. 수진은 이미 지역 환경 보존운동에서 존경받는 리더였다. 박 교수님이 팀을 모으고 계세요. 청송으로 가는 여정 동안 수진이 설명했다. 우리 둘 외에도 그는 국제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강태훈 씨와 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조윤서 씨를 부르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들을 알아들었다. 태훈은 환경범죄를 고발하는 충격적인 사진들로 유명했고 윤서는 환경보존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수진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송미란 씨요.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미란은 환경보존 세계에서 논란의 인물이었다. 다국적 기업의 전직 임원이었던 그녀는 기업 스캔들 이후 입장을 바꿔 독립 컨설턴트가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귀중한 동맹으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다. 청송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들판은 더 울창한 식생으로 바뀌었고 공기는 더 습해졌다. 민지는 젖은 흙의 특유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연구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 도착했어요. 수진이 소박하지만 아늑한 펜션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박 교수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새로 생겨 있었다. 그의 옆에서 태훈이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었고 윤서는 서류 뭉치를 살펴보고 있었다. 미라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조용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뭔가가 그녀에게 이것이 단순한 환경보존 임무가 아닐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그룹은 처음 보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싸움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역사와 비밀들을 품고 있었다. 박 교수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다시 온 걸 환영해, 민지야. 우리 앞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의 눈 평소에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눈에 민지가 전에 본 적 없는 긴박함이 보였다. 보호구역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해. 회의는 펜션의 거실에서 열렸다. 중앙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지도와 문서들은 밤새 고민한 흔적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박 교수는 서 있었지만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은 걱정의 무게로 구부러져 있었다. 민지는 주의 깊게 각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며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진짜 이유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박 교수가 입을 열었다.
새 지평은 단순히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보호구역에서 뭔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관광 프로젝트를 훨씬 더 큰 작전으로 바꿔 놓았어. 송미란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민지는 그 미묘한 제스처를 눈치채고 나중을 위해 기억해 두었다. 전직 임원은 여전히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큰 불안이 비치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윤서가 폴더를 넘기며 계속했다. 새 지평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3배로 늘렸어요. 환경부의 연락책을 통해 일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들은 지질학자 팀을 고용했고 그는 의미심장한 휴지를 두었다. 수자원 전문가들도요. 그때까지 창밖을 무심코 촬영하고 있던 태훈이 갑자기 돌아섰다. 대수층, 그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표면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원하는 거야. 수진이 일어나 벽에 걸린 지도로 걸어갔다. 보호구역의 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지하 동굴 시스템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담수 저장고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사 논문 연구 중에 그녀는 그 지하 시스템의 일부를 매핑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탐험 지역이 있었고 자연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이제 그 비밀들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부른 거야, 민지야. 박 교수가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너는 그 영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거의 누구보다. 그 문장은 공중에 떠 있었고 정우의 이름이 그들 사이에 언급되지 않은 채 맴돌고 있었다. 전구는 이미 그들과 일하고 있어. 미란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지만 단호했다. 그는 새 지평의 환경평가팀을 이끌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는 네 연구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민지야. 그 폭로는 민지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데이터, 수년간의 세심한 작업이 이제 그것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있다니. 어떻게요? 그녀가 겨우 말할 수 있었다. 대학에 남아있던 보고서 사본들, 박 교수가 죄책감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다. 전구가 공식 채널을 통해 접근권을 얻었어. 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 태훈이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법적으로? 새 지평이 언제부터 합법성을 신경 썼나요? 내 마지막 작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습지에서의 그들의 작업에 대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신문사 서버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수진이 태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해요. 그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윤서가 항의했다. 내가 준비 중인 금지 명령 절차는 내 모든 법원 인맥을 동원해도 최소 2달은 걸릴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지가 선언했다. 그녀의 결의가 말할 때마다 커져갔다. 만약 그들이 내 연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동굴들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지하 수류를 알고 있어요. 보고서에 넣지 않은 것들도 알고 있죠. 미란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것들인가요? 박 교수가 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다. 먼저 우리의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해. 수진, 너와 태우는 내일 지역의 최신 매핑을 시작해. 윤서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우리는 그 공식적인 보호가 필요해. 미란, 당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새 지평의 즉각적인 계획에 대해 더 알아내세요. 그리고 민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 너와 나는 방문할 곳이 있어. 민지는 그가 어떤 방문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었다. 정우를 만나 그가 왜 이 싸움에서 반대편을 선택했는지 알아낼 시간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미란과 윤서 사이의 의미심장한 눈빛 교환이나 태훈이 창밖 풍경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의 특정 문서들도 촬영하는 방식을 놓치지 않았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민지는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비밀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좋든 나쁘든 청송에 있는 새 지평의 사무실은
현지 건축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건물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지는 박 교수의 차 창문을 통해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을 바라보며 매 초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전구를 다시 만나려고 하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박 교수가 부드럽게 묻자 긴장된 침묵이 깨졌다. 내가 혼자 갈 수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해야 해요, 교수님. 그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직접 들어야 해요. 로비는 시원하고 비인격적이었다. 안내원이 그들을 10층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도시와 멀리 보이는 보호구역의 정영을 맞이했다. 전구가 창가에 서서 그의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8세의 그는 여전히 현장 시절의 운동선수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원 복장 대신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민지야,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방문에 대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놀람이 묻어 있었다. 박 교수님, 새 지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지. 정우야. 박 교수가 끊었다. 우리는 맑은 물 보호구역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정우는 그의 책상 앞에 있는 의자들을 가리켰다. 물론이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비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를 파괴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나요? 너는 항상 열정적이었지, 민지야. 그것이 내가 너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점 중 하나였어. 전구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열정이 우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에 대해 눈멀게 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박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우야, 너희들은 대수층을 개발하려고 해. 그것은 이 지역의 전체 수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전구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교수님.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전 파트너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어조에는 뭔가가 있었다. 거의 눈치채기 힘든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속에 경고를 울렸다. 동굴에서 뭘 발견했어, 정우야? 그 질문은 그에게 정의 충격을 준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그의 기업 임원 가면이 흔들렸다. 너는 항상 통찰력이 있었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일들이 걸려 있어. 그럼 날 이해하게 해줘. 민지가 주장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할 만큼 중요한 게 뭐야? 전구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우야. 박 교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우아한 여성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차가운 눈이 방문객들을 평가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예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소연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며 아무도 잡지 않은 손을 내밀었다. 새 지평의 CEO죠. 드디어 유명한 김민지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지역의 동굴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연구는 매혹적이더군요. 민지는 임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포식자적인 톤에 소름이 돋았다. 한소연이 계속 말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장애물을 다뤄야 한다면 유감일 것 같네요. 박 교수가 일어섰다. 그게 협박인가요, 한 사장님? 상상도 마세요, 교수님. 그저 사실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한소연이 미소 지었다. 정우 씨,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와 박 교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구가 살짝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민지야, 그가 속삭였다. 깊은 물 동굴을 찾아. 너희가 찾는 게 거기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민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교수님, 깊은 물 동굴은 제 보고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 박 교수가 생각에 잠겨 동의했다. 하지만 30년 전 내 기록에는 있지. 한 번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기록들 말이야.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진과 태훈이 정찰에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걸 보셔야 해요. 수진이 말하며 그녀의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미지들은 보호구역의 최근 표시들, 탐사 장비들, 그리고
민지의 숨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녀가 사진 중 하나를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이 암석 형성,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박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자연은 수천 년 동안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까지. 민지는 창밖으로 보호구역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우는 힌트를 남겼지만 왜일까? 그리고 새 지평은 정말로 동굴 깊숙이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 답들이 맑은 물 보호구역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그녀는 의심했다. 밤이 청송에 내려앉았을 때 그룹은 다시 펜션에 모였다. 미란이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수진의 노트북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날 일찍 찍은 사진들이 여전히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고 이론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 암석 형성들, 민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전체 경력을 통틀어 본 적 없는 패턴을 보여줘요. 결정 구조가 이 지역에서는 완전히 비정상적이에요. 태훈이 다가와 안경을 고쳤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연결하고 특수 렌즈로 찍은 일련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암석에 이 푸르스름한 얼룩들, 자연적인 발광을 내고 있어요. 박 교수가 오래된 노트를 꺼냈고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을 넘겼다. 30년 전 나는 깊은 물 동굴에서 비슷한 것을 기록했었어. 당시에는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기술이 없었지. 왜 그 전에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교수님? 민지가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을 담아 물었다. 노 교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내 어머니에게. 무거운 침묵이 방에 내려앉았다. 민지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제 어머니요? 그녀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혜진 박사는 단순히 뛰어난 연구원이 아니었어. 박 교수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혁명적인 발견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연구를 중단했어. 몇 달 후 그녀는 학계를 완전히 떠났지. 미라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혜진. 새 지평 파일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녀의 연구에 대한 폴더가 전체였죠. 무슨 말이에요? 민지가 갑자기 돌아섰다. 어떤 파일들이요? 오래된 기록들이에요. 미란이 망설였다. 회사가 20년 전 지평선 그룹이라고 불렸을 때의 것들이죠. 구석에서 서류를 훑어보고 있던 윤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지평선 그룹?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네요. 그는 몇 장의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새 지평은 겉보기와는 달리 시장에 새로 진출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90년대의 환경 스캔들 이후 단순히 이름을 바꾼 거예요. 수진이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여기 뭔가 찾았어요. 지평선 그룹과 청송에서 취소된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오래된 뉴스예요. 날짜가 민지 씨 어머니가 학계를 떠난 시기와 일치해요. 박 교수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의 어둠을 응시했다. 혜진은 동굴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충분히 그녀를 두렵게 만든 무언가를. 그리고 이제 새 지평이 같은 것을 찾았군요. 태훈이 점들을 연결하며 말을 마쳤다. 민지는 모든 폭로로 인해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학문적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 20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수님, 깊은 물 동굴에 대한 교수님의 기록을 봐야겠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노트북을 뒤적거려 손으로 그린 상세한 지도를 찾았다. 입구는 보호구역의 외딴 지점에 있어. 혜진과 나만이 그곳을 문서화했고 우리는 그 위치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지. 그래서 전구가 특별히 그 장소를 언급한 거군요. 민지가 소리내어 생각했다. 그는 새 지평 파일에서 어머니의 연구에 대한 뭔가를 발견했나 봐요.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수진이 경고했다. 내 정보원들에 따르면 새 지평이 다음 주에 대규모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래요. 미란이 갑자기 일어섰다. 전화 몇 통 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하며 서둘러 방을 나갔다. 민지는 그녀가 휴대폰을 집을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눈치챘다. 윤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란의 퇴장을 지켜보았다. 다른 분들도 그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모두 비밀이 있죠.
박 교수가 대답했다. 문제는 그 비밀들 중 어떤 것이 보호구역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민지는 다시 한번 노트북 화면의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빛나는 암석 형성물들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자신만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탐사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직접 눈으로 그 동굴을 봐야 해요. 혼자 가지 마. 태훈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요. 저도 갈게요. 수진이 덧붙였다. 보호구역의 모든 길을 알고 있어요. 주목받지 않고 그곳까지 안내할 수 있어요. 박 교수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룹을 바라보았다. 조심해. 만약 혜진이 옳았다면, 만약 그녀가 발견한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환경 분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원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민지는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서 달빛이 부드럽게 보호구역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의 동굴이 그녀의 어머니의 인생을 바꾼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새 지평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으려고 하는 비밀들. 그리고 내일 그녀는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이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민지, 수진, 태훈은 보호구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울창한 숲의 습한 공기가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었고 그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 수진은 이 지역의 모든 도를 아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앞장섰고 가끔 박 교수의 오래된 지도를 확인했다. 서둘러야 해요. 수진이 길에서 나뭇가지를 치우며 속삭였다. 새 지평의 경비원들이 해 뜰 때 순찰을 시작해요. 태훈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카메라를 조정했고 주변에 나타나는 점점 더 특이한 암석 형성물들의 이미지를 촬영했다. 이 구조물들, 패턴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잠시 멈춰서서 암석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지질학적 지식은 이곳에 뭔가 깊이 이상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형성물들은 알려진 자연적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마치 조작된 것 같았다. 여기요. 수진이 이끼로 덮인 두 바위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틈을 가리켰다. 교수님의 지도에 따르면 이게 입구여야 해요.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20년이 지난 후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을 알아낼 참이었다. 그룹은 손전등을 켜고 좁은 통로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동굴 내부는 놀랍도록 넓었다. 벽은 태훈이 이전 사진에서 문서화한 것처럼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세상에 민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메아리쳤다. 이것 좀 봐요. 동굴 벽은 고대 상징들로 덮여 있었다. 일부는 분명히 원주민의 것이었고 다른 것들은 알 수 없는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마치 자체적인 빛으로 맥동하는 것 같은 결정 형성물들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호수의 파도처럼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태훈은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의 플래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비추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내 모든 탐험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수진이 벽 중 하나로 다가가 상징들을 연구했다. 이 중 일부는 카디우족의 것이에요. 그들은 신성한 물의 수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지는 노트를 꺼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학적 마음은 그녀가 보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 했지만 거기에는 기존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결정들. 그들이 우리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동굴에 메아리쳤다. 그룹은 재빨리 바위 형성물 뒤로 숨었다. 두 명의 인물이 어둠에서 나타났다. 미란과 정우였다. 그들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미란이 속삭였다. 민지가 당신의 힌트를 듣고 참지 못할 거라는 건 분명했죠. 정우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한소연 사장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안 돼요. 만약 그녀가 알게 되면 한소연은 오직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미란이 끊었다. 그녀는 이 장소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민지는 수진의 손이 그녀의 팔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였다. 태훈은 계속해서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의 카메라는 무음 모드였다. 박 교수님이 맞아요. 전구가 계속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전체 지역의 수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미란이 대답했다. 새 지평이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혜진 박사는 20년 전의 위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민지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뛰쳐나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 미란, 정우, 모든 것이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가 설치한 센서들이 증가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구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현상이 확장되고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예측한 대로요? 미란이 말하며 마치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지는 일기장들을 봐야 해요. 이제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어떤 일기장이요? 민지는 자제할 수 없었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나왔다. 수진과 태훈이 그녀를 따랐고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우는 그들을 보고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내 어머니의 연구 일기야. 진짜 일기. 그녀가 대학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미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나는 당시 지평선 그룹의 연구조교로 일했어. 네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내게 일기장들을 맡겼어. 20년 동안 이곳을 감시하며 아무도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지. 그리고 이제요? 수진이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미란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이상이 아니었어, 민지야. 그것은 수자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 멀리서 기계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다. 그룹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발굴이 시작됐어. 전구가 다시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환소연이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어. 민지는 맥동하는 결정들, 벽의 상징들, 그리고 주변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20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했고 이제 운명이 같은 책임을 그녀의 손에 맡긴 것 같았다. 그 일기장들을 봐야겠어요. 그녀가 결심했다. 그리고 빨리 행동해야 해요. 박 교수의 개인 사무실은 청송 구시가지의 오래된 집에 있었다. 그룹은 동굴에서 급히 나온 후 그곳에 모였고 매분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서와 박 교수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 이동 중에 연락을 취했다. 미라는 장식용 그림 뒤에 숨겨진 벽에 내장된 금고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이 조합을 입력하는 동안 약간 떨렸다. 안에서 그녀는 동굴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상징들이 새겨진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내 어머니는 꼼꼼했어. 그녀가 민지에게 말하며 경건하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가죽으로 묶인 3개의 노트북과 함께 오래된 USB 드라이브와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민지는 첫 번째 노트북을 집어들었고 즉시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첫 페이지들은 이 지역의 지질학에 대한 일반적인 메모를 담고 있었지만 곧 톤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1994년 3월 15일 그녀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결정 형성물들이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발광 패턴이 거의 의식적인 것처럼 자극에 반응한다. 태훈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민지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록했다. 박 교수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가끔 자신의 노트북에 메모를 했다. 카디우족은 항상 알고 있었어. 민지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다. 그들은 이곳을 물의 심장이라고 불렀어.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지하수의 균형을 지키는 고대의 지성이 존재한다고 해. 처음에는 이를 민간 전설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 내 어머니는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어. 미란이 끼어들었다. 결정, 벽의 패턴, 그리고 대수층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연결하는 무언가를. 정우는 태블릿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룹에게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설치한 센서들이 이혜진 박사가 문서화한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결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패턴이 지하수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윤서가 빠르게 몇 가지 문서를 훑어보았다. 이것이 새 지평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설명해요. 만약 그들이 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전체 수계를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민지는 두 번째 노트북을 읽기 시작했다. 1994년 4월 20일. 결정을 연구할수록
우리가 단순히 지질학뿐만 아니라 문명의 역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앞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 벽의 상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들은 지시사항이자 경고다. 미란과 나는 그것들의 일부를 해독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고대의 지식,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 교수가 다가와 안경을 고쳤으며 오래된 사진들 중 하나를 살펴보았다. 혜진은 항상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조심스러웠어. 만약 그녀가 이 발견들을 숨기기로 결정했다면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민지는 세 번째 노트북, 가장 얇은 것에 도달했다. 마지막 페이지들은 복잡한 계산과 상세한 도표들을 담고 있었다. 1994년 5월 7일, 오늘 최종 테스트를 했다. 결정들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와 빛에 반응한다. 그들 안에 담긴 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하다. 대규모 추출이나 조작 시도는 재앙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어떤 발견들은 숨겨진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평선 그룹이 결과를 요구하며 상업적 개발을 시작하려고 압박하고 있었죠. 혜진은 비밀을 지키기로 선택했어요. 정우의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새 지평의 기계들이 주요 결정 지역에 접근하고 있어요. 한소연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미란이 긴박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오직 상업적 잠재력만 볼 뿐이에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해요. 민지는 마지막 노트북을 닫았고 그녀의 마음은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이제 같은 딜레마가 그녀의 손에 놓여 있었다. 일기장들이 공명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질학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가 어머니의 발견들과 연결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더 큰 규모로 복제할 수 있다면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 교수가 이해하며 말을 마쳤다. 동굴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해요. 전구가 경고했다. 새 지평의 발굴이 전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수진이 전화기를 들었다. 언론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시간 안에 여기에 팀을 보낼 수 있어요. 2시간이나 없어요. 윤서가 새로운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방금 등기소에서 이걸 받았어요. 새 지평이 즉시 작업 시작을 위한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어요. 민지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주변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이혜진 박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이제 그녀의 딸의 차례였다. 태양이 이미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그룹은 보호구역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메모와 USB 드라이브를 방수 배낭에 넣었고 태훈은 특수 수중 사진 장비를 준비했다. 혜진의 계산은 정확해. 박 교수가 자신의 메모를 확인하며 걸으면서 설명했다. 만약 우리가 동굴의 5개 주요 지점에서 올바른 주파수를 복제할 수 있다면 자연적인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새 지평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건가요? 윤서가 급하게 구한 음향 장비가 든 배낭을 조정하며 물었다. 미라는 그들을 그녀가 알고 있는 대체 경로로 이끌며 대답했다. 한소연은 앞으로 2시간 동안 이사회 회의로 바빠질 거예요. 내가 전략적으로 일정을 잡았죠. 난 아직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수진이 민지 가까이에 머물며 중얼거렸다. 신뢰할 필요 없어요. 미란이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저 환경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만 하면 돼요. 정우는 태블릿으로 새 지평팀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그룹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200m 앞에 보안팀이 있어요.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바위 형성물 뒤에 숨어 그들은 인근 길로 2명의 경비원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지는 이 시간을 이용해 태블릿에 디지털화된 일기장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여기요. 그녀가 복잡한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가 공명 지점들을 매핑했어요. 그것들은 마치
결정들을 통해 연결되는 에너지의 마디와 같아요. 원주민들의 지혜는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카디우족은 이 지점들을 물의 영혼의 거미줄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각 지점에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죠. 태훈이 렌즈를 조정하며 덧붙였다. 벽의 표시들, 그것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이에요. 길이 비었어요. 전구가 몇 분 후에 신호를 보냈다. 그룹은 더욱 조심스럽게 여정을 재개했다. 동굴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운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나눠져야 해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맡으며 결정했다. 태훈과 수진, 당신들은 북쪽과 동쪽 지점을 맡아요. 교수님과 윤서 씨는 남쪽과 서쪽 지점을 맡으세요. 미란, 정우, 그리고 저는 중앙 지점으로 갈게요. 정말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수진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앙 지점에 새 지평의 장비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해요. 박 교수가 음향 장비를 나눠주었고 각각은 이혜진이 계산한 특정 주파수로 조정되어 있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지점을 동시에 활성화해야 해요. 순서에 어떤 오류라도 있으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절대적인 비상 상황이 아니면 무정의를 사용하지 마세요. 전구가 지시했다. 새 지평은 이 지역의 모든 통신 주파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룹이 헤어지기 전 민지는 모두를 원으로 모았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일은 단순히 환경보호구역을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머니는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 지식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요? 윤서가 물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민지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다음 보안팀이 순찰을 시작하기 전에 40분 남았어요. 30분 후에 중앙 지점에서 만나요. 그룹은 헤어졌고 각 팀은 지정된 위치로 향했다. 민지, 미란, 정우는 결정 시스템의 핵심을 향해 동굴 더 깊숙이 들어갔다. 내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항상 네가 그녀의 지능뿐만 아니라 직관도 물려받았다고 말했어. 민지는 결정들의 푸른 빛 속에서 나이 든 여성의 얼굴을 연구했다. 왜 정말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미란 씨?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진짜 역할은 뭐죠? 미란이 대답하기 전에 전구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앞쪽에 다른 빛이 빛나고 있었다. 작업용 랜턴이었다. 누군가가 그들보다 먼저 중앙 지점에 도착해 있었다. 한소연이에요. 미란이 속삭였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에 있어야 했는데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전체 계획이 중앙 지점에 도달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마지막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다. 랜턴의 빛이 동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동안 민지, 미란, 정우는 움직이지 않고 한소연과 그녀를 동행한 두 남자를 지켜보았다. 새 지평의 CEO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녀의 고급 구두는 습하고 바위투성이인 환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숨을 필요 없어요. 한소연의 목소리가 동굴에 메아리쳤다. 당신들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민지는 미란의 손이 그녀의 팔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조심하라는 조용한 신호였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어떻게 알았죠? 민지가 그림자에서 나오며 물었다. 한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당신은 어머니만큼이나 예측 가능해요, 김 박사님. 이혜진도 보존에 대한 낭만적인 신념으로 진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진보라고요? 민지가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독특한 자연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나요? 자연 시스템이라고요? 한소연이 주변에 빛나는 결정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전혀 자연적이지 않아요, 친애하는 박사님. 당신 어머니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옳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것은 현재의 지질학이나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전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민지 옆에 섰다.
한소연 사장님, 당신은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항상 조심스러웠죠, 정구 씨. 한소연이 말을 잘랐다. 그래서 당신을 고용한 거예요. 당신의 과도한 신중함에 대한 평판은 우리가 진짜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부여하기에 완벽했어요. 진짜 계획이라고요? 미란도 그림자에서 나왔다. 그럼 리조트는 결코 진짜 목적이 아니었군요. 리조트, 편리한 위장이었죠. 한소연이 웃었다. 우리가 여기 가진 것은 수자원의 완전한 통제에 대한 열쇠예요. 상상해보세요. 물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민지는 주변의 결정들이 더 강렬하게 맥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환경에 증가하는 긴장감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정의가 조용히 진동했다. 다른 팀들이 그들의 위치에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민지가 경고했다. 다른 계획을 생각해내는 동안 시간을 벌고 있었다. 아니요, 김 박사님.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소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경해졌다. 당신 어머니가 이곳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평선 그룹은 자체적인 연구를 병행했죠. 혜진 박사가 균형과 보존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회사 기록을 조작한 거군요. 미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지평선 그룹의 모든 역사를 지우고 새 지평으로 회사를 재창조한 거예요. 한소연이 눈을 좁혔다. 항상 헌신적인 조사관이었죠, 미란 씨? 하지만 당신은 결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보다 더 큰 일이에요.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민지는 결정들이 더 빠르게 맥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 시스템이 그들 모두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다. 당신이 시작한 발굴이 이미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민지가 경고했다. 동굴벽에 작은 폭포가 형성되는 것을 보며 이제 멈추기엔 너무 늦었어요. 한소연이 선언했고 그녀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추출 시퀀스를 시작하세요. 안 돼요. 나 전구가 소리치며 장비 쪽으로 달려갔지만 한 남자에 의해 저지당했다. 민지는 발 아래 바닥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결정들은 이제 광란의 리듬으로 맥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푸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기 전에 미라는 혼란을 이용해 조용히 자신의 음향 장비를 작동시켰고 이혜진이 수년 전에 발견한 주파수를 설정했다. 민지는 계획을 이해하고 동굴의 중심 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한소연 씨.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확고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서로 연결된. 카디우족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이건 수호자예요. 개발할 자원이 아니라. 이제 물이 여러 틈새에서 분출되고 있었고 진동하는 결정들의 소리가 괴상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소연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걱정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끄세요. 그녀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룹의 원래 계획은 5개의 공명점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보호장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한소연이 중앙 지점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민지는 미란과 전구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오갔다. 계획대로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없다면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했다. 동굴 자체의 자연적인 방어 기제를 깨우는 것이다. 동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동하고 있었고 결정들은 점점 더 강렬한 리듬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벽에서 쏟아지는 물이 이제 바위 바닥에 작은 가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공기는 민지의 팔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정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지점들, 민지가 소음을 뚫고 무정의로 소리쳤다. 지금 활성화하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수진이 먼저 응답했다. 북쪽 지점 활성화. 곧이어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쪽 응답 중. 한소연은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추출 장비들은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겨 불꽃과 걱정스러운 소음을 내고 있었다. 당신들은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평소의 침착함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계획이 남쪽 활성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들려왔고 곧이어 윤서의 목소리가 따랐다. 서쪽 준비 완료. 미라는 이미 그녀의 음향 장비를 설치했고 이제 다른 지점들과 주파수를 동기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정우는 한소연의 부하들이 고장난 장비에 신경 쓰고 있는 틈을 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민지는 결정들 사이에 빛의 선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그것들은 푸른 빛으로 만들어진 거미줄을 연상시키는 복잡한 패턴으로 결정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일기장에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녀가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카디우족은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어요. 한소연의 부하 중 한 명이 강제로 추출 장비 중 하나를 끄려고 시도했다가 그를 뒤로 비틀거리게 만드는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가 소리쳤지만 한소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형성되고 있는 빛의 패턴에 고정되어 있었다. 완벽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자기 조절 시스템. 우리는 결정을 추출할 필요가 없어. 이것을 복제해야 해. 복제할 것은 없어요. 미란이 마침내 장비를 동기화하며 대답했다. 이건 수천 년의 자연적 진화의 결과예요. 우리가 복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빛의 패턴이 동굴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결정들과 동기화되어 맥동하는 3차원적인 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벽에서 쏟아지던 물이 이제 중력을 거스르며 나선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교수님, 민지가 무정의로 불렀다. 엄마의 메모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부분적으로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잡음으로 끊겼다. 혜진은 자기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이론을 세웠지만 완전한 작동을 본 적은 없었어. 우리는 지금 유례 없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야. 수진과 태훈이 옆 통로를 통해 뛰어들어왔고 곧이어 박 교수와 윤서가 뒤따라왔다. 그룹은 동굴 중앙에 모여 주변의 장관을 경기롭게 바라보았다. 메바시 전체 시스템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태훈이 속삭였고 그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한소연이 중앙 결정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지만 민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시스템이 재균형을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떤 간섭도 재앙적일 수 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한소연이 팔을 뿌리쳤다. 이건 청정에너지, 수자원 관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민지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할 자원이 아니에요. 이건 수호자, 보호자예요. 원주민들은 항상 그 신비를 존중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죠? 결정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 빛의 패턴은 더 빠르게 맥동하고 있었고 나선형으로 움직이던 물이 이제 결정과 같은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완전한 공명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박 교수가 필사적으로 메모를 확인하며 설명했다. 혜진이 이것을 예측했어. 이건 최종 보호 메커니즘이야. 미라는 그녀의 기기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이건 전체 동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소연 씨, 민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직 옳은 일을 할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개발하지 말고 보호하는 데 도와주세요. 새 지평의 CEO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쓸모 없어진 장비들, 겁에 질린 부하들, 그리고 그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광경을, 그리고 처음으로 민지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이해. 동굴은 이제 빛과 물에 살아있는 만화경으로 변모해 있었다. 결정들은 완벽한 동기화 상태로 맥동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잊지 못할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한소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모든 방향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에 비추어져 있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힘을 추구했어요, 통제를. 항상 진정한 진보는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에서 온다고 믿었죠. 그녀는 손을 뻗어 공중을 춤추는 빗줄기 중 하나를 부드럽게 만졌다. 하지만 이건 다르네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배가 아니에요, 한소연 씨. 조화예요. 균형. 카디우족은 수세기 전에 이해했고 제 어머니도 같은 진실을 발견하셨어요. 박 교수는 필사적으로 그의 기구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어. 지점들 사이에 공명이 작아 지속 가능한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어.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수진이 경이롭게 관찰했다. 대지 자체의 심장. 미라는 센서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태블릿에서 빠르게 작업하고 있었다. 에너지 패턴이 마치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결정 지점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태우는 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의 카메라는 이 역사적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세상이 이것을 봐야 해요.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될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소연은 그녀의 두 조수에게 돌아섰다. 모든 장비를 끄세요. 지금 당장. 남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복종했고 하나씩 추출 기계들의 전원을 끄기 시작했다. 결정에서 나오던 날카로운 소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윤서가 그의 문서들을 확인하며 경고했다. 새 지평은 이미 계약에 서명했고 투자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결과를 주죠. 한소연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상상해보세요. 이곳을 파괴할 고급 리조트 대신 우리는 연구와 보존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연구하고 배우고 보존하는 거예요. 전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전체 프로젝트를 그렇게 바꾸시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미란이 그녀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불렀다. 화면에는 복잡한 패턴으로 춤추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이건 혁명적이에요. 이 자연 시스템이 물을 처리하고 정화하는 방식, 대수층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려 하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민지는 동굴의 공기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빛의 패턴이 재구성되기 시작했고 마치 현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더 조화로운 의도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나선형으로 춤추던 물이 이제 부드럽게 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가고 있었다. 수호자들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요. 박 교수가 한소연에게 다가갔고 그의 얼굴은 진지하지만 부드러웠다. 옳은 선택을 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혜진은 20년 전에 그 선택을 했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한소연은 동굴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여전히 부드럽게 맥동하는 결정들,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는 빛의 그물망,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여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었다.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으실 거예요. 민지가 확신을 주었다. 과학계, 카디우족, 환경운동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곳을 올바른 방법으로 보호하고 연구할 거예요. 태훈이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렸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적절한 자료만 있다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단순한 과학적 발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와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호소로요. 윤서는 이미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즉시 새로운 계약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전환하고 독특한 보존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결정 시스템은 계속해서 리드미컬하게 맥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부드럽게 마치 새로 그려지는 방향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20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같은 선택에 직면했던 것을 생각했다. 혜진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고 어떤 진실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다. 태양이 이미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질 때 그룹은 동굴에서 나왔다. 황금빛 황혼이 그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춤추는 푸른 빛과 대조를 이루었다. 보호구역 입구에는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새 지평의 직원들, 수진이 알린 기자들, 그리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걱정하는 카디우족 구성원들. 한소연은 여전히 그녀의 완벽한 정장에 흙 자국이 묻어있는 채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카디우족 지도자에게 직접 걸어갔다.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항상 알고 계셨군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중년의 깊은 눈을 가진 김철수 족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호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를 선택했군요. 이제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민지는 박 교수가 메모와 장비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 동안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미란과 정우는 태블릿에서 빠르게 작업하고 있었고 이미 새 프로젝트의 첫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연구센터는 대지와 조화를 이루며 건설되어야 해요. 수진이 모인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세부 사항이 이곳의 자연적 균형을 존중해야 해요.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는 태후는 전환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카디우족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한소연, 전화로 법률팀의 지시를 내리는 윤서, 조심스럽게 추출 장비를 해체하는 새 지평의 연구원들. 어머니는 이 날이 올 것을 아셨어요. 민지가 일기장들을 정리하며 박 교수에게 말했다. 그래서 모든 단서와 기록을 남기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단순히 동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를 위해 지식을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다. 혜진은 항상 선견지명이 있었지. 그녀는 어떤 발견들은 한 사람이나 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했어. 미란이 일련의 그래프와 예비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그룹에 다가왔다. 우리는 이미 연구센터의 첫 번째 스케치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에너지, 빗물 수집, 지속 가능한 재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카디우족의 전통 지식과의 완전한 통합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전구가 긴장된 전화를 끊으며 물었다. 놀랍게도